안녕하세요.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지난 금요일, 그러니까 10월 10일 미국 증시. 와, 정말 정신없었죠. 네, 맞아요. 주간 상승분 다 반납하고 주요 지수들이 전부 하락 마감했으니까요. 다우, S&P 500, 나스닥 다 빠졌고 특히 그 시장의 공포지수 있잖아요. VIX. 이게 하루 만에 30% 넘게 폭등했어요. 네, 무려 31.8%나 급등했죠. 이게 보니까 6월 이후 최고치더라고요. 그만큼 시장 불안감이 아주 극에 달했다는 신호로 봐야겠죠. 네. 이게 단순 조정일까 싶기도 한데 오늘 저희는 2025년 10월 11일자 미국 증시 전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갑작스러운 변동성의 핵심 원인이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고요. 이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특히 세 가지 요인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. 그렇죠.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,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통제, 또 연준의 엇갈리는 신호들, 이 세 가지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역시 가장 큰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었죠. 중국산 제품 전체에 100% 관세를 물리겠다. 와, 네, 이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에 대한 좀 맞대응 성격으로 나왔는데 파장이 컸습니다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그 여파로 3.6%나 급락했고요. 근데 그 중국의 희토류 통제, 이게 그냥 맞불 놓는 수준이 아니라고요. 아, 여기서부터가 사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중국이 이번에 꺼내든 카드가 예전에 미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수출 막을 때 썼던 그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, FDPR이라고 하죠. 네네, FDPR. 그거랑 아주 유사한 방식을 희토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아, 그 방식이라면 특정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쓰인 외국산 제품까지 다 막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 아니었나요?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중국산 희토류가 정말 극소량, 예를 들어 0.1%라도 포함되거나 관련된 중국 기술이 사용되면 무조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. 와, 0.1%만 들어가도요? 근데 중국이 희토류 가공 시장의 거의 90%를 장악하고 있다면서요? 자석 제조도 그렇고. 맞습니다. 가공은 90%, 네오디움 같은 영구자석 제조는 93%를 쥐고 있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희토류 자석이 반도체 공장, 팹에 들어가는 정밀 모터나 펌프 같은 핵심 부품에 꼭 필요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반도체 장비의 핵심 부품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관세 갈등 차원을 넘어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공급망 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. 시장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. 이야,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. 그런데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써 3주째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CPI나 고용보고서 같은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계속 밀리고 있죠. 이런 데이터 블랙아웃 상황도 불확실성을 엄청 치우는 것 같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무엇 보고 판단해야 할지 정보가 없으니까 시장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. 뭐랄까, 깜깜이 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. 이런 와중에 연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좀 갈리고 있어요. 네,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. 이분은 최근 고용지표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. 이러면서 금리 인하 신호를 꽤 강하게 보냈죠. 네,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발언이었죠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달 말 FOMC에서 금리 25bp 인하하는 걸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. 그렇죠. 거의 90% 이상 확률로 보던데요. 그런데 또 동시에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위협이 현실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쩌면 2027년까지도 갈 수 있다? 이러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. 아,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둔화 막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또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 걱정도 해야 하고 이게 정말 네, 어려운 정책 역설에 빠진 거죠. 고용이냐, 물가냐. 이 고전적인 딜레마에 지정학적 변수까지 더해지니까 연준의 고민이 아주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와, 정말 진퇴양난이네요. 시장 반응은 바로 위험 회피 모드였죠. 네, 그렇습니다. 기술주 ETF인 XLK가 4% 넘게 빠졌고요.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낙폭이 아주 컸어요. 시놉시스나 테라다임 같은 기업은 하루에 9% 넘게 폭락했고 AMD, 엔비디아 같은 대표 주자들도 5에서 7%대 하락을 면치 못했죠. 네, 타격이 컸군요.
반면에 이제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소위 방어주들은 오히려 상승했어요. 펩시코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와서 3.7%나 올랐고요. 확실히 그동안 시장을 달궜던 AI 성장 기대감보다는 당장의 지정학적 리스트 관리에 투자자들의 무게중심이 확 옮겨간 모습입니다. 네. 이제 그럼 시장의 눈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로 쏠리겠네요. 특히 화요일 14일에 JP모건 같은 대형은행들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정부 데이터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요. 맞습니다. 정부 지표 공백 속에서 이들 기업, 특히 은행들의 실적이나 향후 전망, 가이던스가 현재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목요일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죠. 아, 네. TSMC. 아주 중요하죠. 중국의 히토리 통제가 실제 반도체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장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 100% 관세 위협이 진짜 실행될 건지 아니면 그냥 협상용 발언일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고요. 그렇죠. 주말 사이에 발언 수위가 약간 누그러지면서 월요일 선물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일부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공급망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. 이 부분은 꼭 주시해야 합니다. 네, 오늘 우리는 이 관세 위험, 중국의 히토류 통제, 정부 셧다운, 그리고 연준의 딜레마라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미국 증시에 큰 변동성을 가져왔는지 살펴봤습니다. 확실히 기술주의 어떤 취약성이 좀 드러났고 시장의 관심도 AI 성장 스토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로 옮겨가는 모습이었고요. 네. 여기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. 그동안 정말 막대한 기대를 모았던 AI 기술 혁명이 결국은 히토류 같은 아주 기본적인 원자재 확보 문제, 그리고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힘겨루기라는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좀 주춤하게 돼 있다요? 아니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동성은 훨씬 더 큰 기술 변화라는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그냥 일시적인 조정일 뿐일까요?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. 앞으로 나올 기업 실적과 또 정책 결정들이 그 방향을 조금씩 보여주겠죠.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.